산막 되찾은 색채. 공항에서의 만남. 인천공항 입국장. 도형과 인숙은 손에 손을 잡고 기다린다. 30년 만에 상봉을 앞둔 떨림. 저기, 저 사람 같은데. 도연이 한 남자를 가리킨다. 키 큰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나온다. 바로 도안 마이컬 파크, 37세. 휠체어에는 백인 여성과 아이 둘이 함께 있다. 도한. 인숙이 달려간다. 도한은 어머니를 알아본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다. 어머니. 도한이 영어 섞인 한국말로 말한다. 세 사람은 얼싸안고 운다. 공항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본다. 이쪽은 제 아내 세러고 아이들은 케빈과 에머예요. 도한이 가족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마이클이 늘 한국 가족 얘기를 했어요. 세러가 어눌한 한국말로 인사한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소통할게요. 감사합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 호텔로 이동한 후 네 사람만의 시간을 갖는다. 세러와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쉰다. 형, 많이 아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도안이 미소 짓는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도안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숙이 울먹인다.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의대도 나오고 변호사 좋은 아내도 만나고. 도안의 긍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민수. 아니 도연이는 화가가 됐다면서. 네. 그런데 형은 왜 의사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서. 아이러니하다. 남을 고치는 의사가 된 도안. 지금은 스스로 자신의 암을 고칠 수 없다. 과거의 기억들. 며칠간 함께 지내며 세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눈다. 형, 나 기억해요? 도연이 묻는다. 물론이지. 넌 늘 내 뒤를 따라다녔어. 형아 형아 하면서. 도안은 5살 이하의 기억들을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다. 도연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내가 앞에서 불렀어. 그때 넘어져서 울었는데. 정말요? 응. 그리고 밤마다 무서워서 내 품에서 잤지. 도연은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을 그린다. 형과 함께한 시간, 작은 손의 기억, 두 형제.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 좋아했어. 진짜요? 응. 벽에다 낙서하고 엄마한테 혼났지. 인숙도 웃으며 기억을 더듬는다. 맞아. 둘이서 벽에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세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도안의 진짜 마음. 어느 날 밤 도안과 도연이 단둘이 대화한다. 형, 정말 원망 안 해요? 엄마를. 도안은 잠시 생각한다. 처음엔 원망했어. 한국이 엄마가 미치도록 그리웠어. 왜 날 이 이영만리 미국에 버렸나 싶어서 홀로 눈물도 많이 흘렀어. 지금도 그래요? 아니야. 이해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용서하는 게 맞는지. 도안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민수야, 원망하고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엄마는 이미 30년간 충분히 고통받았어. 하지만, 그리고 우리 둘 모두 잘 살았잖아. 나는 좋은 양부모님 만났고, 너도 그림으로 성공했고. 도안의 말에
도연은 생각에 잠긴다. 가족의 시간. 세로와 아이들도 한국 생활에 적응한다. 케빈 10세과 에머 7세는 할머니 인숙을 무척 좋아한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에머가 시장에서 파는 떡을 가리킨다. 떡이야. 맛있어. 먹어볼래? 인숙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한다. 아이들이 떡을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에 인숙은 행복해한다. 3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마이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세로가 남편에게 말한다. 그래. 어릴 때 기억보다 더 따뜻하셔. 도연은 이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긴다. 새로운 가족, 할머니와 손자들, 행복한 시간. 도안의 암흑화. 한 달이 지나자 도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형,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여기서도 치료받을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세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미국으로 돌아간다. 아빠, 빨리 와요. 에머가 울며 매달린다. 응, 아빠가 곧 갈게. 하지만 도안은 이미 결심했다. 마지막 시간을 한국에서 엄마와 동생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마지막 대화. 병실에서 세 사람이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 엄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전 행복했어요. 도안아. 그리고 민수, 너도 엄마 용서해.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요, 형. 내가 죽으면 화낼 거야. 도안이 농담조로 묻는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 죽으면 나 대신 엄마 잘 모셔줘. 형이 모셔요. 빨리 나와서.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라는 것을. 세 번째 반전. 도안이 의식을 잃기 전날 밤 그가 도연을 부른다. 민수야,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사실 나도 너를 찾고 있었어. 도연은 놀란다. 네. 미국에서 성공하고 나서 한국 입양기관에 연락했어. 너를 찾으려고. 정말요? 응. 근데 개인정보 때문에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줬지. 도연은 감격한다. 자신도 형을 그리워했지만 형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나 사실 한국에 투자를 좀 했어. 의료기기 회사에. 갑자기 왜? 언젠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었거든. 그리고 그 돈으로 엄마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 도안는 서류를 꺼낸다. 이거 엄마한테 줘. 내 한국 계좌야. 꽤 큰 돈이 있어. 형, 이건 내가 30년 동안 엄마 못 모신 것에 대한 마음이야. 꼭 드려. 내가 널 못 만났으면 엄마에게 직접 줘야 했으니 얼마나 눈물이 났겠니? 도안의 마지막 이별. 며칠 후 도안은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고마웠어. 우리 엄마, 엄마 난 죽지 않아요. 예수 믿어요. 저의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오랫동안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할게요. 꼭 해후의 죽음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요? 응, 그래, 아들 마지막 소원 들어줘야지. 인숙은 아들들과 30년 동안 못 봤는데 여기서 도안과 헤어져야 한다니. 눈물이 앞을 가려 잠시 병실을 나갔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족 30년 동안 너무 오래 헤어져 있었는데 또 긴 이별을 해야 한다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사랑한다면 아들과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도안인 우리 엄마와 민수와 함께 해볼 미션들이 너무 많은데 벌써 이별해야 하나? 형, 제가 형 목까지. 도현이 도안의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도안은 눈물이 앞을 가려 침대에 하염없는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민수야, 잘 살아. 도현은 민수의 손을 잡고 30년 만에 만난 엄마와 동생과 짧은 만남 긴 이별에 마음속 깊이 눈물이 흐른다. 엄마와 민수의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의 진한 감격과 슬픈 이별을 알렸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도안의 미국에서 도운 환자들의 가족들, 동료 의사들,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엄마의 시장 아주머니들, 세로와 아이들도 다시 한국에 온다. 마이클이 가족과 함께한 어릴 적 그리움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동안 아픈 몸에도 엄마와 동생을 만날 그리움에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젠 가족을 찾았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만나서 25일 동안 날마다 국제전화로 문자로 정말 행복해했어요. 세러가 말한다. 도현과 인숙은 도안을 떠나보내며 많은 것을 깨닫는다. 가족의 소중함, 용서와 감사 사랑의 힘, 그리고 만남과 이별의 행복의 의미. 새로운 시작. 도안의 장례 후 도현과 인숙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차갑게 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지.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요. 도안 형이 남긴 유산으로. 인숙은 시장 일을 그만두고 도현의 작업실 근처 청담동의 아담한 그림자 속의 찾은빛 카페를 오픈한다. 도현은 매일 그 카페에 들러 그림을 그린다. 오늘은 뭘 그리고 있니? 어머니 손이요. 이제야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숙의 손은 여전히 거칠다. 30년간의 노동이 남긴 손의 흔적들. 하지만 이제 그 손이 도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민수야. 네, 엄마. 30년 만에 주고받는 이 대화가 아직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따뜻하다. 도현의 새 작품 어머니의 손이 완성된다. 거친 손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손 위에는 작은 빗줄기가 비친다. 그림자 속에서 찾은 빛.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다. 사막 그림자 속의 빛. 1년 후. 도안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도현은 형을 추모하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엄마의 카페는 민순의 카페라고 부르며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다. 인숙은 손님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우리 민수가 그린 거예요.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가리키며 자랑한다. 도현은 카페 한 구석에서 매일 그림을 그린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그린다. 엄마, 저 뉴욕 전시회 제안 받아들일 거예요. 정말? 네. 형이 살던 곳이니까 가보고 싶어요. 뉴욕 전시회. 뉴욕 맨해튼의 유명 갤러리. 도현의 개인전. 파인딩 라이트 인 섀도즈가 열린다. 세로와 아이들도 전시회에 온다. 삼촌 그림 정말 예뻐요. 에머가 말한다. 고마워, 에머. 전시회는 대성공이다. 특히 두 형제라는 작품이 큰 주목을 받는다. 어린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그린 그림.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자가 묻는다. 저와 형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만에 만났다가 곧 다시 헤어졌지만 사랑은 내 가슴과 엄마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죠. 그리고 형이 남겨준 유산과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빛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 뉴욕에서 돌아온 도연에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민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인숙이 환하게 웃는다. 뭔데요? 세러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 정말요? 세러는 도안이 사랑했던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한국의 할머니와 삼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웰컴 투 코리어. 도연이 영어로 인사한다. 생크 유 엉컬. 케빈과 에머가 대답한다. 확장되는 가족. 세러와 아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진짜 가족이 된다. 인숙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할머니, 한국말 가르쳐 주세요. 케빈이 말한다. 좋아.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도현도 삼촌 역할을 열심히 한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 그리고 주일이면 세러와 두 아이 에머와 케빈, 인숙과 도현은 손잡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삼촌,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에머가 부탁한다. 도현은 도안의 모습을 그려준다.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며 아빠를 그리워한다. 세러의 고백. 어느 날 세러가 도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도현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마이클이 죽기 전에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세러는 도안의 마지막 부탁을 전한다.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도현과 인숙이 아이들의 한국 아빠와 할머니가 되어달라는 것. 마이클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도현은 눈물을 흘린다. 죽은 후에도 가족을 생각하는 형의 마음을 세러를 통해 전해 듣고 가슴이 찡하다. 새로운 사랑.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형의 기일에 도현과 세러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싹터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한다. 처음에는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한다. 이상해요. 형의 아내인데 도연이 새로 혜진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마이클도 원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지.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도연은 용기를 내어 세러에게 마음을 고백한다. 세러 씨를 사랑합니다. 저도요. 처음 공항에서 만날 때부터 도연 씨가 끌렸어요. 네 번째 마지막 극적 반전. 도현과 세러의 결혼을 앞두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혜진이 급하게 도연을 찾는다. 도연아, 큰 발견이야. 뭔데? 도안이. 아니, 마이클이 남긴 편지가 있어. 세러가 도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편지. 도연 앞으로 쓴 편지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는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세러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리고 너도 세러를 좋아할 수밖에. 세러는 내가 연애 3년, 결혼 12년 동안 사랑한 천사같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야. 너와 꼭 아름다운 사랑을 부탁해.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내가 죽은 후에 세러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너라니.
우리는 3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있어. 너와 나 이 생에서는 너무나 짧은 만남, 긴 이별을 하는구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너와 나 영원한 행복한 해후를 하자. 내 아이들의 든든한 아빠가 되어줘. 혜진은 H 명문대 로스쿨을 한 재원으로 유능한 변호사인데 여러 면에서 아내로 손색이 없을 거야. 난 그녀를 15년밖에 사랑을 짧게 했지만 넌 오래오래 세러에 사랑하는 든든한 변치 않는 남편이 되어줘. 그리고 우리 케빈과 에머이 사춘기 다정한 아빠가 되어줘. 그리고 30년 만에 만난 고생하고 거칠어진 엄마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못다한 여행과 맛있는 음식 나누며 나의 목까지 효도해줘. 그리고 고생한 불쌍한 우리 엄마를 잘 모셔줘. 사랑해. 내 동생 민수아. 형이 응원하며 늘 천국에서 기도할게. 형 도한. 도연은 편지를 읽고 오열한다. 형은 죽어서도 자신을 보살피고 있었다. 세상에 가장 빛난 결혼식.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12시. 2년 6개월 후 도현과 세러의 야외 결혼식이 서울 대공원 동물원에서 열린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 케빈이 반지를 가져오고 에머가 꽃잎을 뿌린다. 인숙은 감격해서 운다. 도안이 봤니? 우리 민수가 결혼했어. 하늘을 보며 중얼거린다. 결혼식장에는 도안의 사진이 놓여 있다. 마치 축복하고 있는 것 같은 사진 속의 환한 미소. 형, 고마워. 도연이 사진에 입맞춤하고 말한다. 내가 형목까지 엄마와 세러에게 형이 못다한 사랑까지 마음을 다할게. 혜진의 입술에 입맞춤한다. 완전한 가족. 결혼 후 5인 한 가족이 된다. 도현, 세러, 케빈, 에머, 그리고 할머니 인숙. 아빠. 케빈과 에머가 도연을 부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도연은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가족을 주제로 한 따뜻한 그림들. 새로운 시작, 완전한 가족, 행복한 우리 집. 아빠, 저도 그림 그릴래요. 에머가 말한다. 좋아. 아빠가 가르쳐 줄게. 인숙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은 것 같다. 에필로그. 5년 후 도연의 새로운 전시회가 열린다. 제목은 라이트 애프터 섀도우. 전시회장에는 5년간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둡던 그림들이 점점 밝아지는 과정, 가족이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행복. 이번 전시는 제 인생의 완성입니다. 도연이 개막식에서 말한다. 30년 전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았고, 형을 만났다가 떠나보냈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그림자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관객들이 손뼉을 친다. 전시장 한 구석에는 특별한 그림이 걸려 있다. 영원한 가족. 그림 속에는 인숙, 도현, 세러, 케빈, 에머가 함께 있고 그들의 위에는 빛나는 형태가 도안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다. 도안 삼촌도 있네요. 에머가 그림을 보며 말한다. 응, 삼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도연이 답한다. 전시회가 끝난 후 5명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간다. 인숙이 끓인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해요? 케빈이 묻는다. 내일은 공원 가자. 그네도 타고. 좋아요. 도연은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낀다.
30년간의 공허함이 완전히 채워졌다. 그날 밤 도연은 마지막 그림을 그린다. 제목은 그림자 속의 빛.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점점 퍼져서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그림. 형, 고마워. 우리 엄마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아내 세러 매우 사랑해. 듬직한 아들 KAVIN 예쁜 딸 에머 모두 고마워. 창밖으로 별이 빛난다. 그중 유독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며 비춘다. 도안인 것만 같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붓을 내려놓는다. 그의 그림 속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빛으로 변했다. 모든 그림자에는 빛이 숨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슬프지만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불러오기도 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으며. 윤도현의 마지막 작품 노트 중